지난주 그렇게 두들겨 맞던 삼성전자가 오늘은 24만 원을 지켜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오늘 장은 23만 원 부근에서 시작했어요. 장중에 한 번씩 아래로 훅 밀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다시 받쳐 올라왔죠. 그렇게 눌림과 반등을 반복하더니 장 막판엔 24만 원을 회복하며 마감했습니다. 흔들리긴 했지만 끝까지 지켜낸 하루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요즘 삼성전자 하면 안 좋은 뉴스가 참 많이 보이잖아요. 레버리지 상품에 크게 물려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얘기가 대표적이죠. 이런 악재가 깔린 분위기에서는 조금만 밀려도 우르르 무너지기 쉽거든요. 그런데도 어제는 23만 원, 오늘은 24만 원, 이렇게 한 계단씩 올라서면서 버티는 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악재가 이렇게 많은데도 안 무너지고 오히려 올라선다는 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거든요. 오늘은 이게 왜 그런지를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왜 장중엔 그렇게 눌렸고 왜 결국 다시 올라와 24만 원을 지켰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내 계좌에 무슨 뜻인지까지요. 이걸 아시면 오늘의 그 출렁임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오늘은 크게 두 덩어리로 갈게요. 전반부는 이 악재 속에서 삼성이 왜 안 무너지고 버텼는지 그 이유를 시장 데이터로 하나씩 뜯어드릴게요. 표면적으로는 그냥 오르내린 하루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왜 버텼는지가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후반부는 지금 삼성전자 뒤에 대기 중인 호재 5가지를 짚어드릴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아시면 오늘 버텨낸 이 자리가 오히려 어떤 자리였는지 명확해지실 거예요. 먼저 오늘 장중 눌림부터 볼게요. 왜 하루에도 몇 번씩 아래로 밀렸을까요? 답은 이거예요. 지난 몇 주간 삼성을 짓눌러온 매도 물량이 오늘 장중에 마지막으로 쏟아진 겁니다. 지지난주부터 외국인이 대규모로 팔았고 여기에 아까 말한 레버리지 상품에 물린 분들이 손절로 던진 물량까지 겹쳤잖아요. 그 매도의 끝물이 오늘 장중에 몰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장중에 왕창 쏟아지고 나면 그 뒤로는 더 팔 물량이 줄어들거든요. 팔 사람이 어느 정도 팔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만 사려는 힘이 들어와도 주가가 위로 튀어요. 오늘 밀릴 때마다 다시 올라온 게 바로 그 신호였어요. 아래에서 받쳐주는 힘이 있다는 거죠. 과거를 봐도 그래요. 시효의 팔 물량이 소진되는 순간은 대부분 바닥 근처였어요. 오늘이 딱 그 모양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볼 건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이에요. 이게 오늘 반등의 진짜 엔진입니다. 지난 며칠간 삼성을 강하게 팔던 외국인이 오늘은 방향을 틀었어요. 팔던 손이 사는 손으로 바뀐 겁니다. 여기에 기관도 오늘 매수 쪽에 힘을 보탰고요. 장 초반 개인이 받아내던 물량을 갈수록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주가를 크게 움직이는 건 결국 외국인하고 기관 같은 큰 손이에요. 이 큰 손들이 팔 때는 아무리 개인이 받아도 힘에 부치는데 반대로 이들이 사기 시작하면 주가가 위로 방향을 잡거든요. 오늘 그 전환이 장중에 실제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은 개인 몇 명이 만든 반짝 반등이 아니에요. 큰 손이 방향을 튼 반등이라 무게가 다른 거예요. 세 번째 데이터는 거래량이에요. 오늘 삼성 거래량이 확 터졌습니다. 지난 며칠 조용하던 거래량이 오늘은 눈에 띄게 늘었어요. 주가가 오르는 날 거래량이 같이 터졌다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이 이 자리에서 사려고 달려들었다는 뜻이에요. 거래량이 왜 중요한 신호냐면요, 주가가 오르는데 거래량이 없으면 몇 명이 살짝 올린 허약한 상승이라 금방 도로 빠져요. 그런데 오늘처럼 거래량이 크게 실리면서 오르면 여러 주체가 진짜 돈을 넣고 있다는 거라 힘이 있어요. 바닥에서 거래량 터지며 올라오는 모양은 시장에서 반등의 신뢰도가 높은 자리로 봅니다. 네 번째 데이터는 바닥 자리예요. 오늘 장중에 눌렸던 그 아래 자리, 그냥 스쳐 지나간 게 아니에요. 그 근처에서 여러 번 사려는 힘이 확인됐어요. 밀릴 때마다 누군가 받아주는 자리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반복해서 매수가 들어오면 그게 지지선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아래로는 안 내려간다는 바닥선이 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닥선이 만들어지는 순간이 오히려 상승을 준비하는 단계거든요. 바닥이 단단해야 그 위로 올라설 수 있으니까요. 다섯 번째 데이터는 그동안 삼성을 눌러온 기계적인 매물에 관한 거예요. 지지난주 외국인이 크게 판 것, 이게 사실 삼성이 미워서 판 게 아니었어요. 지수를 그대로 따라 사는 대형 펀드들이 있는데 이런 펀드는 한 종목이 너무 커지면 규정상 담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삼성이 오르니까 그 한도를 넘겨서 규정을 맞추려고 기계적으로 덜어낸 거예요. 오를수록 팔아야 하는 역설인 거죠. 그런데 이 기계적인 매도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규정 맞추려고 파는 거니까 정해진 양을 다 팔고 나면 멈추거든요. 그 매물이 거치기 시작하면 삼성 반등을 막던 마지막 걸림돌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반등이 나온 것도 그 매물이 얇아진 영향이 커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왜 반등했는지였어요. 그럼 이걸 내 계좌에 어떻게 쓰느냐로 내려올게요.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오늘의 의미가 달라요. 세 부류로 나눠볼게요. 먼저 높은 자리에 물려 계신 분, 오늘 24만원 회복이 반가우시겠지만 조급하게 지금 다 던지진 마세요. 장중에 팔물량이 소진되고 큰손이 방향을 튼 자리라 반등이 좀 더 이어질 여지가 있거든요. 반등이 나올 때 어느 구간에서 비중을 덜지 미리 정해두고 감정이 아니라 그 기준에서 움직이시는 게 먼저예요. 다음으로 평단이 그리 높지 않은 분, 오늘 같은 날 흔들려서 성급히 파실 필요 없어요. 아래를 받쳐주는 근거가 오늘만 5개가 확인됐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새로 들어오려는 분, 오늘 24만원을 회복했다고 지금 한 번에 다 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장중에 확인된 아래 지지 자리를 참고하면서 나눠서서 접근하세요. 방금 오늘 시장 상황을 다 짚어드렸는데요. 사실 이 수급 얘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따로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 뒤에 앞으로 주가 방향을 바꿀 호재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오늘 반등의 진짜 배경이에요. 큰손이 왜 오늘 방향을 틀었겠어요? 이 호재들을 알고 있으니까 이 자리를 받은 거예요. 지금부터 그 5가지를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이걸 아시면 오늘 이 반등이 왜 일회성이 아닌지 확실해지실 겁니다. 첫 번째 호재는 새 고객 얘기예요. 그동안 인공지능 메모리 하면 엔비디아 얘기만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다른 큰손이 등장했어요. 엔비디아의 경쟁사인 AMD입니다. AMD도 인공지능 칩을 만드는 세계적인 회사예요. 얼마 전 AMD의 리사수 CEO가 직접 이런 말을 했어요. 삼성전자와 최신 메모리 HBM사 계약이 거의 다 됐다고요. 계약 성사가 눈앞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동안 삼성은 최신 메모리에서 경쟁사 SK하이닉스한테 밀린다는 소리를 들어왔어요.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주로 엔비디아에 기대는 반면 삼성은 AMD라는 새 큰손을 따로 뚫은 거예요. 손님을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으로 넓혔다는 뜻이죠. 이게 첫 번째 호재입니다. 두 번째 호재는 실적이에요. 오늘 아침 큰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삼성의 3분기 영업이익을 112조 원으로 갔어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8배가 넘게 늘어난 숫자예요. 그리고 이게 4개 분기 연속으로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는 흐름이라고 봤습니다. 영업이익이라는 게 회사가 장사해서 남긴 돈이잖아요. 그게 사상 최대라는 건 회사가 지금 역대급으로 잘 벌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벌까요? 메모리 값이 오르고 있거든요. 특히 D램에서 이익률이 아주 높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삼성이 만드는 메모리는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라 값을 올려도 손님이 줄을 서요. 이게 두 번째 호재입니다. 세 번째 호재는 파운드리예요. 파운드리는 다른 회사가 설계한 칩을 대신 만들어주는 위탁 생산 사업이에요. 세계 1등이 대만 TSMC고 삼성이 2등이죠. 그동안 삼성 파운드리는 계속 적자였어요. 그런데 올해 3분기에 2022년 이후 4년 만에 흑자로 돌아설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적자를 내던 사업부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그 자체로 회사 전체 이익이 한 계단 올라서거든요. 왜 지금 돌아서느냐? 올해 발목을 잡던 생산 성공률이 크게 올라왔어요. 분량이 줄면서 만들수록 손해보던 구조가 만들수록 남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이게 세 번째 호재예요. 네 번째 호재는 회사가 주주한테 돈을 돌려주는 얘기예요. 삼성은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16조 원어치 자기 주식을 사서 없애기로 이미 결정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1년에 주주한테 돌려주는 돈이 최대 200조 원에 이를 거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이게 왜 주가에 힘이 되냐면요. 자기 주식을 사서 없애는 걸 소각이라고 하는데 시장에 도는 주식수가 줄어들면 똑같은 회사를 더 적은 사람이 나눠 갖게 돼요. 자연히 한 주의 값어치가 올라가죠. 여기에 배당까지 늘면 배당 노리고 들어오는 돈이 주가를 아래에서 받쳐줘요. 그동안 삼성은 돈은 잘 버는데 주주한테 인색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부분이 확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네 번째 호재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호재는 최신 메모리 성적표예요. 삼성이 만드는 6세대 최신 메모리 HBM사, 이게 업계에서 처음으로 매출 10억 달러를 넘겼어요.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이 최신 메모리로 그만큼 팔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지금까지 시장은 삼성을 이 분야 후발주자로 봤어요. 경쟁사보다 늦었다고요. 그런데 정작 이 최신 메모리로 업계에서 제일 먼저 1조 원 매출을 찍은 회사가 삼성이에요. 후발주자라는 딱지랑 안 맞는 성적이죠. 게다가 삼성은 올해 2월에 이 메모리를 세계 최초로 양산까지 시작했어요. 이게 다섯 번째 호재입니다. 이 5가지를 한 자리에 모으면 그림이 하나 그려져요. AMD라는 새 큰손을 잡았고 3분기 이익은 사상 최대고 적자 파운드리는 흑자로 돌아서고
주주한테 200조를 돌려주고 최신 메모리는 업계 최초로 1조 매출을 찍었어요. 이 다섯이 서로 다른 곳에서 나온 얘기인데 하나같이 주가가 오를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장중의 그 눌림은 이 호재들과 아무 상관없이 기계적인 매물 때문에 잠깐 밀린 거였어요. 그리고 결국 24만 원을 회복한 건 이 호재들을 아는 큰 손이 이 자리를 받으면서 나온 거고요. 처음에 제가 오늘 24만 원을 지킨 게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거예요. 레버리지 악재로 그렇게 두들겨 맞는데도 안 무너진 건 이 5개의 호재가 아래를 단단히 받치고 있어서예요. 악재는 이미 시장에 다 알려졌지만 이 호재들은 아직 주가에 안 담겼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삼성이 아래보다 위쪽에 무게가 실렸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을 직장 다니시면서 매일 혼자 챙기기란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시게 제가 정리해둔 게 있어요. 요즘 매일같이 반복되는 질문이 딱 2가지입니다. 삼성전자 고점에 물려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삼성전자 다음에는 어디를 봐야 하나요?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이번에 자료로 직접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고점에 물리신 분들을 위한 회복 로드맵이에요. 손실보다 힘든 건 방향을 잃는 순간이거든요. 팔아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추가 매수인가? 이 고민을 매일 반복하다 보면 결국 시장이 아니라 내 감정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에 끌려서 정리하면 꼭 최악의 자리에서 던지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기준 없이 무작정 버티는 것도 답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자료엔 버티세요, 오를 겁니다 같은 말 대신 판단 기준을 순서대로 담았어요. 반등이 나오면 어느 구간에서 일부 정리를 고민해야 하는지, 추가 매수라면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들어가야 하는지, 반대로 어떤 신호가 나오면 절대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되는지까지요. 이걸 미리 그려놓은 분과 매일 가격만 보는 분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자료는 다음 순환매 후보군 리스트입니다. 요즘 시장, 어제는 반도체가 오르고 오늘은 조선, 내일은 방산이잖아요. 이걸 뒤늦게 알고 따라 들어가면 딱 고점을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일 체크하는 업종들을 정리했어요. 어디에 자금 유입 초기 신호가 보이는지, 어디는 이미 고점 부근이라 조심해야 하는지, 특정 종목을 따라 사라는 자료가 아니라 시장의 큰 흐름을 읽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전에 보내드렸던 자료를 다시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것도 같이 공유해 드릴게요. 하나는 제가 15년 동안 매일 작성하고 있는 시나리오 매매일지예요. 상승, 조정, 횡보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각 상황마다 어떻게 대응할지를 미리 짜뒀습니다. 매일 아침 보시면 그날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지 기준이 잡히실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직접 만든 자가진단 시트인데요. 평단, 비중, 멘탈 상태를 입력하시면 1분 만에 내 계좌 위험 등급이 나오는 시트입니다. 내 상태를 알아야 다음 대응을 정할 수 있잖아요. 이 진단 시트가 그 첫걸음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신청하신 분들께는 제가 운영하는 무료 흐름 공유방 입장 안내도 함께 드려요. 솔직히 자료는 한 번 받는 걸로 끝나는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장은 매일 바뀌죠. 갑자기 굵직한 이슈가 터지거나 분위기가 달라질 때 영상보다 조금 더 빠르게 중요한 내용을 공유해 드리는 곳이에요. 자료로 기준을 만들고 공유방에서 그 기준을 실제 시장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함께 확인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댓글로 종목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하루에 20분 정도 선정해서 국내는 물론 해외 주식까지 무료로 봐드리는 시간도 가지려고 해요.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들은 전부 무료입니다. 유료 상품도 매수 매도 타점을 알려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 하나예요. 그 기준만 서 있어도 작은 변동에 흔들리는 일이 훨씬 줄어들거든요. 저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구독 완료라는 인사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응원으로 채널이 크는 거라 서로가 서로를 돕는 구조예요.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구독과 좋아요. 둘째,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셋째,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링크로 들어와 자료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완료하시면 자료와 함께 무료 흐름 공유방 안내도 같이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만 최근 유료 리딩방에서 제 정보만 빼가 돈을 받고 파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자인지 확인 후에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저는 금전적인 요구를 절대 하지 않으니 사칭 사기에 유의하세요. 지금 물려 계신 분도, 지켜만 보시는 분도, 오늘 막 들어오신 분도 처한 자리는 다 다르시죠? 그래도 결국 확인할 건 내 계좌 하나예요. 매일 쏟아지는 뉴스는 제가 정리해서 아침마다 올려드릴 테니 여러분은 저녁에 종가 한 번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AMD 계약이 실제로 어디까지 왔는지 더 깊게 짚어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